보수 진보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관료제를 제을해야지 성군이 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잘 못해요. 관료들은 뭐 20년 30년 그 자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은 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아이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저희가 옹정제라는 중국 청나라 당시의 황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옹정제는 강희제 다음 걸륭제 바로 전 그 사이에 껴있는 황제 매우 힘들게 35명의 황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고 네 번째 왕자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나 형제들 하나하나 지금 제거하는 중이었고요. 네, 과연 그렇게 해서 본인의 확고한 뭐 리더십이란 리더십, 카리스마를 유지를 했는지 한번 옹정제 두 번째 시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옹정제 시대에 결국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좀 탄압이 가해집니다. 그리스도교요? 예. 그때 이미 들어갔어요? 그 강희제 때 이제 그 강희제가 서양 문물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강희제가 막 그 선교사들, 예수의 선교사들이 오면 뭐 강의도 듣고 수학 공부도 하고 라틴어도 배울 정도였대요. 그래서 막 신하들 모아놓고 야, 너 원주율이 얼마인 줄 알아? 중국에서 3 정도로 하잖아요. 3.142로 딱 하면서 막 자랑도 하고. 그래서 강희제는 이제 그래서 선교의 자유도 허용해 줬거든요. 근데 옹정제가 딱 저기 하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국정 전반을 내가 간섭하고 쪼아야 되니까 종교도 다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내가 지금 중국식 이념에 입각해가지고 내가 탁 천하에 내가 황제로서 내 한 몸에 모든 이제 이 인민의 복지가 걸려있다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좀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 황제보다는 저기 하느님, 그죠? 법률보다는 종교적 가치, 목숨도 막 그걸 바치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한테 좀 불리하다 생각하고 특히나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잖아요. 성당을 다닐 수 있게 하고 이게 중국의 전통사상 남존여비하고 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제 뭐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순교 문제도 일어나고 또 중국에 아주 그 만주의 정통적인 순우 일족이 있어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누르하치의 마다들 쪽에서 내려오는 집안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 타겟 하나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귀향을 보내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버려라 이거죠. 귀향 보내는 중요한 또 구실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결국 옹정제도 그 옹고집 옹정제도 결국은 손을 들고 나중에 사면을 해줘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왜 그런데 순우 일족은 기독교를 고민 끝에 받아들였냐 이거죠. 이게 좀 여기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주족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족은 자기들보다 인구가 100배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더 똑똑하잖아요. 우리 만주족이 권력을 잡았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한족이 혹시 확 다시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순우 일족, 기독교를 받아들인 쪽으로 대표되는 거는 그 지배 엘리트, 만주 지배 엘리트 일화는 결국 우리 아부카이 칸이 그 여진족의 신이죠. 우리를 딱 우리 희생을 받아주고 이래가지고 재물을 받고 이래갖고 이 중국 대륙을 다스리게 했지만 이 우리의 특권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하고 좀 불확실하단 말이죠. 그럴 때 다른 신이 나타났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 신은 일개 민족이나 개인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거죠. 째째하게 무슨 희생제물을 바치고 일한다 해서 말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전 인류를 상대로 정의를 행한다 이거죠. 공의로운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의 환심을 살려면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 갖고 소용이 없고 올바른 행위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제 만주 지배 엘리트 한쪽은 우리가 중국의 정복자, 만주의 귀족으로 세속적 영예를 누리면서 만주 고유의 신을 계속 따를 것인가? 그 말한 아부카이 칸을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만주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전 인류의 신 앞에 엎드려서 평등한 취급을 받을 것인가? 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 만주족을 더 오랫동안 살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만주족을 버린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만주귀족이니까 우리 신이 우리를 돌봐준다 이런 특권과 교만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보편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 우리가 다 발가벗고 신 앞에서 우리 다 평등하다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 만주족은 더 생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이제 받아들였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옹정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옹정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본 거예요. 역대 어느 황제도 하지 못했던, 중국 역대 어느 황제도 하지 못했던 가장 내가 훌륭한 정치를 펼치겠다. 그렇게 해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면 이 한민족이든 만족이든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면 이 1000명을 내가 만약 지켜내면 이 청나라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만주, 뭐 중국 정말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손 만대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 용정제는 아예 그리스도 됐고 내가 그 일을 하면 된다. 네. 내가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공평한 수준의 복지 시대를 만들어주면 네, 네. 더 이상 뭐 서양의 그런 종교가 뭘 필요하겠냐. 네. 내가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 만주 쪽에 있는 원래 네. 전통 그 귀족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이데올로기 같은 게 그렇습니다. 특히 새로운 믿음으로서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렇죠. 했다는 거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만주족의 특징은 아주 기본적으로 단결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 이런 것들을 그 아주 순박한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사실 그 옹정제가 황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좀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분열을 피하거든요. 타협하고. 네. 그래서 강희 말년에 여러 가지 분교가 일어나도 원나라 같으면 몽골족 같으면 바로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원나라는 90년 만에 중국 본토 들어와서 90년 만에 망했잖아요. 네. 근데 청나라는 거의 300년 이상 갔던 이유가 바로 일단 우리가 한쪽이 정해진 이상 굳이 무력으로 다시 쿠데타가 내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적은 만주인이 서로 갈라져 싸운 다음에 우리 공동 동멸한다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게 이 만주족이 아주 몽골하고 또 다른 여진족의 특징이죠. 단결이 굉장히 잘 됩니다. 네. 한족과는 매우 또 분위기가 다른 모양이죠. 네. 그래서 옹정이 결국 선택한 방법. 옹정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달리 서양 문화보다는 중국 전통 문화에 푹 빠진 엘리트예요. 그래서 불교의 선학이라든지 뭐 유학에 통달한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옹정은 1000명만 받들면 된다는 거예요. 명나라가 망한 것도 1000명이 떠나서 그런 거고 그 하늘이 결국은 1000명을 주는데 천하 만민의 생활을 잘 살게 해주고 분수에 맞게 자기 일을 시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황제의 임무다로 본 거죠. 그러니까 옹정 자체는 굉장히 선한 의도를 많이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던 예, 사람이고 예, 예. 내가 열심히 잘해서 많은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예? 의심할 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과 후과는 좀 다르게 갔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옹정제는 아버지 강희제 시대를 사람들은 너무너무 태평성대였고 강희제는 인자하고 도량이 넓다는데 옹정제는 좀 비판적으로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평판은 좋았지만 그 평판 밑에서 보스 정치에 창궐하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관리에 부정부패가 창궐했다는 거죠. 네네. 과거를 해가지고 요즘 치면 하여튼 막 고시를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의 어떤 자격증을 얻고 하나의 특권 계급이 되었다고 생각한 옛날 그 과거를 합격한 하나의 어떤 중국 엘리트들이 그 과거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네. 그것이 거미줄처럼 중앙과 지방에 뻗어져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상납하고 그러니 결국은 국민은 완전 국민을 쥐어짜니까 백성을 네, 쥐어짜니까 네, 네. 백성은 힘들어지고 중간 관리들만 살아가고 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상인들하고 얘들이 결탁해가지고 정경유착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을 일으키려면 자본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서양은 지금 자본 축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본 축적이 안 되고 돈은 전부 다 정치 보스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비적으로 소비만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정치 보스에 돈이 돌아가니까 그 돈 내야 되는 기업가들 상인들이 돈을 안 낸다든지 아니면 밑에 하층민 요즘 지금 임금을 완전 쥐어 짠단 말이죠. 이러니 강희제 시대가 좋아 보여도 그런 부정부패가 안으로 골막하고 옹정제는 그걸 딱 봤단 말이죠. 이래 되면 국가 재정이 파탄나거나 노동 재생산이 불가능한다. 쥐어 짜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결혼도 못 하고 네네. 나 이제 얘네도 안 할래. 내가 이 돈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지금 딱 비슷하죠, 그죠? 네. 딱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파탄나거나 노동 재생산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죠. 이래갖고 나라 망한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옹정제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과거로 인해 가지고 서로 과거제는요. 나에게 학문을 가르친 사람이 스승이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는 내가 거래를 한 거예요, 학원에서. 돈 주고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끝인 거예요. 스승은 누구냐면 과거에서 나를 합격시켜준 시험관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 나를 뽑아줬잖아요. 답안지 읽고. 그 사람이 내 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출세하면 나도 따라가고 그 사람한테 계속 상납하고 다 그렇게 큰 일꾼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자가 황제는 관료기구를 통해서만 독재군주가 될 수 있잖아요. 관료기구 없으면 국민은 어떻게 그 중국 천지를 다스립니까? 그런데 문제는 천자라는 우리가 말하는 바퀴 축에 모든 게 집중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간에 매듭이 자꾸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백성의 민심이 올라오다가 계속 왜곡이 일어나요. 여론 왜곡이나 그 통계 데이터 조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관료들이 저거 해먹어야 되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 요번에 살이 100만 성이 났는데 아니야 우리 좀 해먹어야 되잖아. 50만 성만. 이러면서 계속 왜곡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천자의 어떤 생각도 백성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고. 모든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나 모든 권력자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이 관료제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관료제는 항상 방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관료제를 어떻게 제어해야지 성군이 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거든요. 보수 진보 상관없습니다. 좌우 상관없이 관료제를 제어하는 사람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관료제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관료들을 컨트롤하는 게 못합니다. 근데 왜냐면 대통령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 해봐야 이제 5년이고 다른 나라들도 한 4년 5년 이 정도니까 관료들은 뭐 20년 30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고 뭐 대통령은 또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관료들이 잘 안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또 그 이권들이 카르텔들이 있고 카르텔이 딱 만들어지죠. 근데 왕이면 황제면 좀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기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좀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안 했어요? 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옹정제가. 강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옹정제가 46년을 더부살하면서 다 봤잖아요. 황제가 위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자기는. 아 저것들이 해갖고 저거 알고 황제가 명령해서 모든 정책이 시행된 것 같은데 전부 그 중간 보스들이 다 주물럭 해갖고 다 왜곡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딱 이제 즉위하고 나서 전 지방 관료들에게 치규를 보냅니다. 이제부터 명성과 실익을 동시에 얻으려는 나쁜 풍습을 건절하라. 명성과 실익을. 네. 그게 옛날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부터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고 똑같죠. 공직자 재산 등록하시오. 이런 거.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돈 벌고 싶으면 나가고 아니면 공직을 할 거면 그렇습니다. 명예롭게 가지고 뭐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당파를 만들지 마라. 절대 이제 팝을 만들어 갖고 하지 마라. 내 혼자 천하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 혼자 천하를 책임지겠다. 내가 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송나라 원나라 때부터 과거 제도가 돼갖고 천년간 지금 누적되어온 기강문란과 이 부패를 내가 일소해버리겠다. 부패를. 이게 새로 집 짓는 혁명은 아니잖아요. 이 왕이 있으니까. 낡은 집에 벌레본 기둥 하나씩 기둥을 뽑아내겠다 이거야. 리모델링이 집 짓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이걸 내가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성공하려면 최우선 과제가 결국 관리의 인물 됨됨이를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가 만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공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힘들잖아요. 여론이 따른다. 여론을 다 이상한 사람들이 조작해 만드는데 이 사람 유능하다? 여론을 신문 몇 명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믿나? 그러니 밀정 정치, 스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기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만주에 볼 팔기라는 조직이 있는데 막 연결된 무리들이 한기 뭐 군사 개념도 있지만 만주 팔기가 있고 몽골 팔기가 있고 이제 한인 팔기가 24기가 있는데 그 똘똘한 젊은이들을 밀정으로 활용해요. 그 지방에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너 특명을 봐서 우리 지방 암행어사 비슷한 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딱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지방간이 자기가 임지에 부임을 하잖아요. 우리 치면 뭐 충청도 어디 이제 고을에 현감으로 갔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한양에서 그때 하인 한 명을 고용했단 말이죠. 네, 지방간 3년 할 때. 고용해가 3년간 이제 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 임기가 끝나서 이제 다시 귀경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휴가를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래, 휴가 얻으라.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인님은 반드시 황제께서 포상을 내리실 겁니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옹정제를 배하러 간 거죠. 이제 아련하러 이제 3년간 일 마치고 이제 신고를 했죠. 복귀 신고를. 옹정제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너 정말 일 잘했다. 이러면 무지하고 나오는데 그걸 나오면서 보니까 그 문 앞에서 누가 딱 서서 버티고 있는데 그 시장이 바로 자기 하인이었던 거예요. 3년간 자기를 계속 감시감독을 했던 거죠. 지금 약간 여기까지 들으면 그 시스템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독재 체제에서는 밀정 정치는 별로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성공 케이스는 분명히 있겠으나 또 뭐 그 밀정이랑 또 짝짝꿍 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밀정 자체가 또 썩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군주가 밀정에 농락당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나라 명나라. 우리 영화 있잖아요. 영문객잔에 소광호 나오는 동창 나오죠. 동창.
동창회 뭐 고태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 황관들이 갑자기 막 그 용문객잔 신용문객잔 소강호 보면 네. 그 기억 안 납니까? 싸움할 때 그 딱 황관들이 완전 무술의 실력자들 해가지고. 그랬나요? 예전 영화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동창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황관 스파이들 만든 거예요. 황관의 스파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영락제가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를 올리니까 정통성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여론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가 황관을 이용한 밀정 정치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해갖고 맨날 명나라 말기 다룬 영화 보면 황관 정치 실패로 결국은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밀정이 지금 말씀대로 밀정이 매수를 당하고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밀정 정치를 하려면 이 정보를 종행 십자가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종행 십자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쪽에도 받아보고 저쪽에도 받아보고 해야지 한쪽만 받아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통령도 항상 그 국정원이다 다 여러 루트를 열어놓는 이유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옹정이 결국 그렇게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스스로가 스파이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최상의 청략이잖아요. 그래서 택한 전략이 주접입니다. 주접. 그게 뭐예요? 주접은 뭐냐면 상주하다 이런 거 있죠. 아래를 주자. 접은 접을 접자인데 말 그대로 지방 관리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이제 공식적인 보고서도 내는데 그거 말고 그 공식적인 문서와 별도로 천자에게 직접 직보를 할 수 있거든요. 편지를 직접 쓸 수 있어요. 네네. 그것을 활용하기로 한 거예요. 옹정제는. 그래가지고 옹정제를 알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진짜 겨울에 적설량이 그 지방 어땠냐, 봄에 강물량이 어떠냐, 보리는 얼마나 거둬들였냐, 가뭄은 어땠냐, 살은 얼마나 거둬들였냐 이걸 알고 싶은데 이 문서로 들어오면 다 마사지가 되잖아요. 통계가. 옛날도 똑같습니다. 다 황제 좋아하게 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직접 너 직거래하자 된 거예요. 지방관들한테. 그래 비공식적으로 내한테 친필 편지 보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옹정제는 이제 모든 지방의 정보를 다 내가 입수하겠다. 혼자 다. 그 중국 천하가 넓은데. 그런 다음에 주집이 올라오잖아요. 틀린 내용이 있으면 붉은 부츠로 빨간 펜슬 쓰는 거 하는 거예요. 딱 쓰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꼼꼼하게 읽고 씁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걸 딱 다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비 유지라고 해요. 그 다시 이제 체크해가 빨간 펜에가 보내면 그 보고 바로 자기가 가지면 안 돼요. 바로 또 보내야 돼요. 읽고 이 잘못했구나. 남한테 보여줘도 안 되고 자기만 읽고 바로 천자에게 적시 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동시에 정치의 의견 네가 하여튼 지방관리를 있으면서 보고 들은 거 모든 거 다 보고해. 정보 다 보고해. 이 모든 보고서를 옹정제 혼자 열람한 거예요. 어떡하냐. For your eyes only. 옹정제 혼자. 이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로 이 저자가 옹정제가 이 남긴 글이죠. 편지에 정치에 참고될 만한 것이 이제 옹정 주비 유지 해가지고 빨간 펜으로 썼다 이거예요. 빨간 펜으로 주자. 그게 112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 보면 황제가 욕도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정조가 심한제하고 남은 어찰이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거기 보면 정조가 별의별 이야기 재미있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 개돼지라도 너보다 낫겠다. 바보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은 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야, 이 속임수 일삼는 거짓말쟁이야. 눈가리만 한 사기꾼아. 욕설도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욕하는 동안은 희망이 있대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전혀 가망이 없다 싶으면 바로 잘린다는 거. 그런 거,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엄선해가지고 앞으로 후대 정치에 참고해라고 옹정제가 옹정주비 유지 112책을 출판했는데 이도인색, 검은색, 빨간색 자기가 한 거. 이거를 이 저자가 교토대학 40년간 매주 윤독해란 거예요. 40년 동안 매주 이 책을 읽고 99명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 말기 때 이 책에 몇 배에 달하는 편지 뭉치가 쌓여있었대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천자는 일일 만기라고 하거든요. 하루에 사무 처리를 10,000건을 처리해야 돼요. 이재용 회장이 제가 얼핏 이야기 한번 들었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1시간에 처리해야 되는 문서가 수십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10,000건 처리해야 된대요. 옹정제가 진짜 성실 진지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열심히 일했겠네 하루 종일. 새벽 4시에 딱 일어납니다. 4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4시 전에 일어나자마자 독서를 해야 돼요. 책을 읽고 보고. 그 다음에 궁궐문도 새벽 4시에 열립니다. 일반 관리인 출근 시간 대신 8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7시까지 천자가 아침 먹고 대신들하고 그때부터 정치 논의를 합니다. 사람 계속 만나고 토론하고 오후까지 하다가 틈이 나면 학자를 불러가 또 역사 강의 듣고 철학 강의 듣고 계속 토론합니다. 근데 저녁은 좀 일찍 자게 돼 있어요. 본래 황제는. 7시에 8시 되면 취침하거든요. 옹정제가 취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12시까지 일해야 돼요. 매일 하루 60통씩 봐야 되는데 매일 60통씩 읽고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계속 꼼꼼히 읽고 우리 영린에 보면 정준원, 현빈이 밤새 막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고 쓰고 옹경재가 매일 30통 많을 땐 60통까지 계속 그 주접을 읽고 답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야 이거 독재라고 욕을 못하겠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그 다른 자기 이제 아버지라든지 강희재나 자기 아들 근중재는 일하다가 좀 기분 좀 그러면 저 강남 시저 광주 가서 뱃놀이도 하고 몇 달간 놀고 뭐 이러는데 옹정재는 지방 유럽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10선. 오로지 베이징 근교 별장에 한 번씩 갔다는 거예요. 항상 일에 쫓기니까 성실 근면화신 그 자체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궁전에 방 한 칸도 안 늘렸고 아이고. 그 어디죠? 그 자금성이 한 9,000칸이 조금 못 돼요, 방이. 근데 더 안 늘리고 그다음에 지방간이 비단으로 하룻장 올리잖아요. 이 낭비한다고 종이로만 쓰게 하고 정말 이 사람은 완전 이것만이 이 우리 만주와 청나라를 살린 방법이라 신앙처럼 믿고 1,000명 그런 식으로 열심히 했고 결국 이제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인사 원칙도 어떻든 유능한 사람은 승진시키고 무능한 사람 면직하는데 참 인재 찾는 게 제일 큰 고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신임한 3명의 지방 관리가 있는데 텐원징, 리웨이, 오르타 이 3명 다 과거 출신이 아니에요. 참 여기 제자가 재밌는 말합니다. 사실 수재 중에서 엘리트 중에서 위대한 정치가는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과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했잖아요. 10년 이상 공부하다 보면 일생쓸 정력이 다 소모돼 버렸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고시공부 너무 하다 보면 그 다음 책 안 읽거든요. 그렇죠. 너무 공부를 많이 했다 얘가 책 안 읽어요. 사람이 좀 이상해져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 책만 들여다보고 아니 안 그런 분이 더 많죠. 근데 대체로 또 안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너무 그 공부를 학을 때 버려갖고 그 다음 책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생 동안 쓸 정력을 그 10년간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옹정재는 그럼 아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 옹정재 아들은 있죠. 아 그래요? 네, 아들. 이제 우리 정프로님 궁금한 게 그 자금성이 얼마나 커요? 뭐 후궁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만날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허구한 날 공부 노력.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야지만 이 청조가 영원하고 중국 인민들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근데 당시 뭐 유럽의 사상가들이 위대한 황제다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현인 정치의 모범, 철인 정치, 플라톤의 모범이고 뭐 해겔 이런 사람들도 뭐 그러던데 옹정재야말로 정말 플라톤의 철인왕의 가장 근접한 사람이다.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 네. 독재 정치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죠? 아무리 막 밤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도 그립이 안 잡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옹정재 시절에 강남 강서지방에 아주 대도둑 좌우치가 있었대요. 막 진출 기물하는 거예요. 반드시 잡아드렸는데 결국 아무리 해도 못 잡아드린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좌우치가 지방 관리, 하급 관리들이 다 뇌물을 뿌리는 거예요. 아무리 옹정재가 이걸 만들어놔도 결국 틈은 다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게 완전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해도 결국 옹정이 아무리 애를 쓰고도 관료도 냉담한 거죠. 열심히 해봐라. 딱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관료들은. 열심히 하세요.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주세요. 저는 그것까지는 신출기물 하니까 못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출귀몰해서 못 잡은 게 아니라 관리들이 다 썩어서 그 도둑한테 뒷돈을 받으니까 안 잡은 거지. 그렇죠.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응?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 도둑에 대해서? 네, 그 도둑이 정말로 대단한 도둑일 수도 있죠. 다른 예시죠. 책에 나오죠. 그러니까 수사망이 무력화하는 게 나오죠. 근데 그 도둑은 사실 별거 아니고 가장 큰 강점은 관료기구 그 자체예요. 관료죠, 그 자체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움직여요. 우리 예전에 뭐 개혁할 때 항상 하는 복지부동 그런 말 나왔잖아요. 안 움직이면 그만이에요. 차라리 쉬운만 해요. 근데 그렇다고 죽일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걔네 다 자르자니 또 누굴 또 거기다 앉혀야 될 것이며 또 그 사람이 거기 앉는다고 일을 잘할 거냐 그것도 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관료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옹정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면 나는 이제 뒷돈도 안 생겨요. 돈도 못 벌고. 옹정은 또 문화생활 하는 것도 싫어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오냐. 교재비 얘가 문화생활 하면서 시를 짓네, 뭐 술을 마시네, 가 돈 다 쓰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럼 특군 계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말라고 이래.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답답하다. 결국은 옹정은 이렇게 깨려고 했던 거죠. 사실상 중국은 그 당시 자본주의였단 말이죠. 사실상.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보니까 지방 농민하고 도시 노동자는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완전 생명.
산소 호흡기만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 어디로 가느냐? 전부 소수 자본가 거대 상인들한테 간단 말이죠. 그 상인들 중에서 과거를 통과한 자들이 선택된 자들이 관료잖아요. 그 관료는 자본가 이익을 대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료는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자본가를 옹호해줘요. 그러면 이권을 줘요. 이권을 받으니까 뇌물을 받죠. 이권과 뇌물이 교환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본은 이익일부를 나눠주고 관료의 방패가 탁 되어준 거. 관료 걱정하지 마세요. 잘리면 우리 회사로 들어오세요. 우리 공문 변호사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똑같죠 지금하고. 우리 방패가 되어줄게요. 그 관료는 딱 또 자본을 옹호해주는 거예요. 아 세상 물정 모르십니다. 얘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경제 절단 납니다. 대기업 세금 그리 깎아주면 큰일 나면 딱 완전히 이게 막 철의 삼각동맹, 철의 이각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단절시키려고 한 게 옹정이에요. 그죠? 옹정은 관료는 천자의 공복이지 자본가의 사복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맞죠. 관료 우리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든 관료, 자본가 다 계급 출신이고 그 관료가 또 자본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자기들 생활이. 네. 그리고 이게 불편하면 사회 불만이 만들어지죠. 그 불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회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민족 혁명 사상이 돼버리거든요. 저 청나라 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문에. 그래서 아들 옹정이 죽고 나 아들 건육 때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이래가다가 청나라 완전히 한족이 자본가 돈 있는 사람들이 불만하면 우리가 힘들다고 혁명 그런 거 안 해요. 우리가 뒤를 다 주기 시작하는 거야. 야 우리가 청나라 아들한테 다스림 받아도 되겠어? 야 우리가 말이야 지금 저 오랑캐들한테 다스림 이런 식으로 싹 간단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살아가 힘드니까 혁명하자 그런 말을 동서고금의 역사에 그런 게 없잖아요. 항상 그렇게. 자 그래서 결국 옹정의 치선은 13년 만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건강이 허락하겠습니까 이건. 13년이 맥시멈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46에 돼갖고 13년 만에 죽었죠. 죽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옛날 중국에 그 양귀비하고 유명했던 현종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명나라 군사가 왔잖아요. 말격제. 이런 사람도 처음에 진짜 열심히 현군이었어요. 일 너무 하다 보니까 실적 나와서 결국 나중에 손 놔보니까 더 오히려 백래시가 오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옹정도 더 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아예 나 좀 모르겠다 하면 더 사회가 더 퇴보했을 수도 있죠. 이 적당히 좀 적당하기보다는 하여튼 좀 적절하게 위기 관리도 좀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에너지 몰빵을 해버리면 그럼 그 좀 부작용은 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아니면 그때 13년 넘어갔으면 관료 그 자본가격이 폭발했을 거예요. 아, 그랬을 쿠데타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딱 옹정이 죽자마자 다들 관료계의 분위기가 한숨 돌렸다 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정에 대한 엄청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중국에는. 옹정 그 이호라의 소설이죠. 옹정 황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옹정은 결국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민간에서 어떤 여인과 동침했는데 그때 난 딸이 자기 후궁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그 딸을 알고 나서 자결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딸과 결국 혼인을 했어. 그러니까 딸과 동침을 한 저 수치스러운 이런 식의 옹정은 올드보이인데? 올드보이네요. 옹정은 그리고 여자 자격이 왜 죽었다. 얼마나 수치스럽냐 이거죠. 그런 식의 옹정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여자한테 관심도 없고 일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뒷소문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론을 만든 건 누굽니까? 지식인이잖아요. 관료. 싫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걸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들이 딱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바뀐 거죠. 할아버지 때의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의 정책. 강희제 때. 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관료제 이렇게 아버지처럼 하면 이거는 이러다가 청조의 미래가 위험해진다. 지금 사회에 유력 계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자꾸 우리가 척이 지다가는 이 난리 난다. 관료의 부패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지 같이 간다. 청조가 너 이득을 보장해 줄게 해야지 우리가 오래 갈 수 있다. 우리 같이 기득권 하자. 우리 한 몸 되자.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옹정의 제도는 법가식 통치잖아요. 임금이 법 규정을 갖고 계속 쪼아대잖아요. 근데 한 중국 문화의 핵심은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의 핵심은 약간의 자율성을 주거든요. 대신에 일은 대신에게. 지방 사무는 지방 관리에게 맡기니까 간섭을 하지 말자. 이게 자연스러운데 중앙에서 모든 걸 다 틀어진다. 이건 별로 안 맞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나가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선은 이제 치러졌고 결과는 나왔는데 네. 그래서 뭐 관료들 그냥 하던 대로 냅두자는 얘기니까. 아니, 참 힘든 거죠. 그렇진 않지. 그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칫
또 나라의 어떤 큰 사이즈나 이런 것도 좀 다르니까 옛날에는 그 넓은 중국이 지금이야 뭐 중국도 한 2-3일이면 왔다 갔다 하겠으나 그때는 뭐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면 뭐 한두 달씩 걸리는 그 중국을 어떻게든 직접 다 일일이 다 모든 관료들 내가 다 알아서 직접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수였던 거고. 그렇죠. 예, 우리의 상황이랑 좀 다르니까. 그렇죠. 예, 우린 또 굉장히 또 잘 통신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아니 관료제의 문제는 네네. 영원한 테마죠. 전국 모든 대학 행정학과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관료제의 불가피한 때 이 폐해를 어떻게 줄이냐 이게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목표는 부패를 감소시키고 폭력을 억제하는 겁니다. 네. 모든 국가의 목표는 부패를 감소시키고 폭력을 억제하는 전쟁 안 일으키고 범죄 줄이는 그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놔두면 놔둘수록 부패는 심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각자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 네. 어쨌든 국가가 그런 데 개입은 해서 최대한 그 수치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할 때는 결국은 또 사랑과 평화 또 향으로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좀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대화할 때는 일단 네. 차부터 향긋한 걸로 내놔야 됩니다. 바로 1kg 커피로. 그렇습니다. 네. 자, 1kg 커피로 여러분 요즘 뭐 많이들 특히 이제 여름에는 아이스 커피도 많이 드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찬 거 안 좋아하시고 그냥 좀 따뜻한 거를 오히려 여름에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따뜻한 게 아무래도 향은 더 많이 이렇게 올라오긴 하죠. 네. 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게 바로 네. 드립백 그리고 빈손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네. 이런 작은 선물 세트. 크기는 큰데 그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선물 딱 주면 세상에서 좀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선물. 예, 바로 이 1kg 네. 커피 선물 세트. 이 선물 세트 하나면 아마 제가 볼 땐 건물 하나의 향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나 가격은 매우 합리적인 김영란법과 전혀 무관할 정도의 맞습니다. 좋은 커피가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요. 1kg 커피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요건 저는 여러 개 중에 특히 그 오렌지빛 석양이라는 이름의 이 케냐산 원두 요걸로 쓴 게 있거든요. 네네. 요거 한번 나중에 우리 지선 씨도 한번 드셔보시면 이 산미와 바디감이 매우 훌륭합니다. 이름 뭐라고요? 저 이름이 오렌지빛 석양. 오늘 가서 먹어볼게요. 커피 중에도 그 과일향이 또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고요. 자, 그래서 이 결론 옹정제 이 양반은 결국 독재 정치의 어떤 한계 본인의 꿈은 비록 컸었고 선의로 똘똘 뭉친 사람은 맞으나 그리고 매우 열심히 매우 성실하게 일한 것도 맞으나 그 한계는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닥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결국 우리가 지금 옹정의 행적하고 시대 배경을 봤는데 결국 정치는 퍼스널리티거든요. 인성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런 행적과 이걸 보여줬나? 이 사람은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처럼 마음대로 하지도 않았고 자기 좀 출신이 생모가 비천한 신분이라 해서 항상 열등감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그래서 강해지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항상 다른 형제들처럼 나도 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격을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참 제자가 재밌는 말이에요. 내성적 성격하고 나약한 성격은 구별해야 되거든요. 내성적인 것과 나약한 것. 이 사람은 절대 나약한 성격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내성적이고 주의 깊은 성격이 기가 가장 강하다고 봐요. 너무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승부를 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기 싫기 때문에 형제들과 경쟁하게 너무 기질이 강하니까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약하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약하다고.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너무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승부를 건 싸움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한 사람이 더 강한 인간이 되고 싶다고 계속 선을 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나중에 콘크리트 요새 같은 성격이 만드신 거예요. 철옹성 같은.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본인의 약함 혹은 뭐 본인의 결핍이라고 생각한 걸 더 강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과하게
성벽을 스스로 이제 쌓았다는 거군요. 그 이강수 소설 유정에 나오는 주인공 채석이 예. 바로 그런 주인공인 캐릭터거든요. 그럼 가장 강한 사람은 무엇인가? 내면 욕망을 극복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결국 근대인이잖아요. 우리 파우스트에도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자신의 욕망을 극복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먹은 대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옹정이 바로 근대인입니다. 내 욕망을 극복해갖고 내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게 가장 강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옹정이 어떻든 자기를 착각했단 말이죠. 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착각해갖고 내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천명에서 찾은 거예요. 나는 완전 무결한 군주가 돼야 되고 그 길을 가로막는 형제, 신복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탄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항상 도장에 새겨진 글자가 위군난입니다. 위할 위자, 될 위자, 임금군자, 어려울 난자. 임금 노릇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임금 노릇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정말 어떤 아버지 아들은 전쟁을 많이 했지만 자기는 전쟁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전쟁은 없어요. 너무 지는 걸 싫어하니까 승부를 그건 전쟁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야말로 가장 비경제적이고 백성에게 고통을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그렇긴 하네요. 근데 문제는 무공을 안 세우니까 역사에서는 가장 먼저 잊혀진 황제예요. 아이고. 아버지 강희제, 타이완, 외몽골, 아들 근융제, 싱장 이런 게 되는데 옹정제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옹정제를 잊혀진 거예요. 네. 언성 히어로지. 역사에서 칭송받지 못하는 영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왜 이 사람을 발견했느냐.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뭐 우리가 눈물이 흐를 만큼 선의가 넘치고 정말 그렇지만 그 정치가 독재라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적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차라리 군주제가 막 개판으로 쳐버렸으면 중국 민족도 각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갖고 오히려 유럽처럼 민주주의를 갔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한 번씩 중국은 명군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갖고 또 약간씩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대중이 또 그래 역시 임금이 중요해 이래갖고 또 나오고 옹정제는 그 정점에 올랐단 말이죠. 자 그래도 이런 임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그 군주제를 신뢰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중은 결국 어떠냐 역시 우리는 임금님이 다스려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순치돼 버렸다는 거야. 이게 결국 중국 민중에게 중국 역사에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옹정이 아무리 선의에 넘친했지만 결국은 이건 비극으로 끝났고 이 저자가 딱 마지막 한마디고요. 지금도 거대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딱 1950년 마오쩌둥에 대해서 딱 경고장을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이야기하다 딱 한 줄. 그 비극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지금도 거대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마오쩌둥에 대해서 이제 중국 조심해라 이거죠. 아무리 독재자 개인이 노력해도 독재 체제의 근본적 결함은 뛰어넘을 수 없지 않냐 이거죠. 옹정제 같이 이런 사람들이 딱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겠다. 중간에 부정부패 다 없애겠다. 딱 한단 말이죠. 처음에 정치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됩니다. 가실 성과가 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인간을 버팀목으로 한 정치는 결국 단명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옹정제 개인을 갖고 하니까 아무리 시스템을 고려해도 13년밖에 못 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의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건 결국 시스템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독재가 결함이 드러난 다음에도 길들여진 사람들은 다시 독재를 시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역사 많잖아요. 역시 옛날에 누가 제일 잘했어. 이게 결국 이런 거예요. 이 역사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또 중국은 1950년 그랬고 또 지금 시진핑이 되고 나서 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18위와 호랑이 다 때려잡아. 부정부패.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정말 낡고도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낡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1950년에도 나오고 2000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역사는 단절한다지만 아무리 구시대와 단절을 해도 과거에 야기된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히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절대 좋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짜 잘 모르지만 이 시스템을 그러면은 한번 무너뜨린다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뭐 그쵸 이런 거 아니면 그 시스템을 완전 무너뜨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지금 있는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자보다는 그러니까 시스템보다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걸 믿고 이제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바꿔주겠지, 조금 더 우리 현실을 어떻게 좀 더 좋게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많이 그 사람의 의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당연히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시스템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 시장 경제 체제니 뭐 이런 것들 한 번에 싹 없앨 수는 없겠죠. 그 없애는 것도 뭐 아마 이 독재나 가능할 거고. 독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건 아마 아닐 거고. 그러니까 사람에 너무 의지하지는 말자. 그러죠. 핵심은 그거죠. 사람을 버팀목으로 한 정치에 너무 의존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형성된 것은 그 오랫동안의 어떤 역사적 갈등의 뿌리가 있는 건데, 그걸 한 사람이 지금 나서서 끊고 다 한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게 환호를 보내는 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바로 그 옹정제가 보여주지 않냐 이거죠. 이렇게 양심적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힘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될 거냐. 그 갈등의 뿌리를 먼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바로 태어난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러면 과연 참 이건 힘든 문제네요. 근데 결국 이제 여기서는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갈등의 뿌리가 깊고 유구하기 때문에 사람을 버팀목으로 해서는 하는 것은 상당히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나오고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은 비극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전히 조금 이제 지선 씨 좀 부족하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있어요? 아니요. 좀 답답하긴 한 거죠. 이렇게 얘기는 다 듣고 아는데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걸까? 그래서 그 지도자가 노력을 한 거를 우리가 그래도 잘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하려고 했잖아. 라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근데 응원을 했는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서 바로 백내시가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래서 왜 민주주의를 절충과 타협이라고 하냐면 그게 핵심인 거죠. 실러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 극작가 프리드리히 실러가 민주주의 요체는 결국 대화와 타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타협이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니 이게 선거악이 있고 헛가백인데 어떻게 타협하냐. 그 모순된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란 말이죠. 아니 일반적으로 안 되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잘 나가는데 곧 얼마 안 가다 다시 백래시가 온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우랄까 그 잘못을 다시 답습하지 않을 거니까 하더라도 조금 더 줄이겠죠 잘못. 그게 바로 옹정제 어떤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지난 역사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현대사에서도 큰 기대를 걸었다가 뭐 실망하고 욕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사실 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 제가 이제 쓴 그 부분에도 시대 유감에도 있나요? 영웅은 이명웅으로 충분하다. 제가 좋아하는 파트였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너무 한 사람이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 이 사람이 오면 내 삶도 금방 바뀔 것 같은 물론 이제 그런 기대감이 어쩜 뭐 사회를 추동하는 하나의 뭐 에너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군가 사람에 기대어서 어떤 큰 바람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고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 왜 이걸 해줄 줄 알았는데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더 오히려 반동이 오니까 그걸 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로워도 같이 가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지금 시스템이 그럼 정확히 뭐냐를 이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도자나 그걸 잘 운용할 어떤 리더가 누군가를 좀 볼 정도의 우리 판단은 좀 있어야 될 텐데 대체로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나 뭐 캐릭터 혹은 그 사람의 발언 뭐 이런 걸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그게 아주 현명한 뭐 어떤 의사결정 방식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 정도의 어떤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마를 탄 초인을 기다리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그런 걸 기대할 바에는 그냥 우리 몸에 좋은 거 우리가 잘 챙겨 먹고 그리고 맛있는 거 하나씩 먹으면서 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그건 맞습니다. 그게 나오니까 건강한 민주 시민이 되자. 그렇습니다. 어디서 뭘 주문하면 될까요? 은하수팜에서 여러분의 사과즙, 배즙 그리고 소고기 또 소고기에 육수 같은 것도 아주 맛있습니다. 사골국물도 있고요. 그리고
속이 좀 안 좋다 싶을 땐 양배추 스틱, 양배추 스틱이 진짜 엄청 많이 팔린대요. 위에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속쓰린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 그런 일본 내도 얘기 그 유명한 뭐 카베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다 양배추 성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나는 좋은 농산물, 좋은 축산물로 만든 맛있는 건강 기능식품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즐기실 수 있는 여러 뭐 주스나 아니면 생과일, 뭐 네. 고기 등도 있으니까 은하수팜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이 맛있는 모든 농축산물들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이버에 지금 바로 은하수팜을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 저 영상 아래 링크를 한번 타고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옹정제. 옹정제 이제 확실히 아셨죠? 네, 옹정제. 네, 누군지. 그래서 정말 개인으로 보면 매우 정말 열심히 살았다. 죽을 힘을 다해서 네. 뭘 선의를 갖고 선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지만 그 거대한 시스템 그 전부터 쭉 축적된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령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개인 혼자서는 참 안 개인과 된다. 시스템이라는 문제는 영원한 이제 숙제입니다, 그죠? 네. 아유, 이렇게 오늘은 옹정제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서점에 있나요? 이거 나온지는 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도서관 가시면 또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책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책 한번 또 잘 선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